그 다음에 휴일입니다. 휴일.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법정 휴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일입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매년 이제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이거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죠.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일입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 그리고 주휴일을 정하고 있어요. 주일은 매주 하루. 소정근로일,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휴일은 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달력상에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설날, 그 다음에 설 연휴, 추석 당일과 추석 전날, 다음날, 뭐 광복절, 그 다음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뭐 어린이날 이런 날들이 이제 달력상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게 다 휴일 아니냐?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그 휴일, 공휴일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 일반 사업장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들은 이날은 휴일이 아니에요. 이날은 관공서,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이날이라는 겁니다. 달력상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날. 그래서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이건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들이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소위 이날 다 쉬고 있죠. 이게 왜 쉬는 거냐? 약정 휴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약정 휴일은 노사간 약정에서 휴일로 하기로 한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내부 규정에서 그 관공서의 휴일을 우리도 휴일로 하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날을 휴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약정 휴일이에요. 그래서 그 관공서의 휴일을 약정 휴일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약정휴일입니다. 그래서 달력상에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을 약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날은 다 나와서 근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법령에 어떻게 명시를 했냐면 근로기준법 55조 제2항을 신설을 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 55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쉽게 말하면 달력상에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그 휴일들이 이제는 일반 사업장에서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행 시기가 언제냐?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이 관공서의 그 규정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들이 다 법정 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유급 휴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 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이제 2020년 시점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약정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날은 다 근로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런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임시 공휴일을 국가에서 뭐 지정을 한다. 아니면 설 연휴에 설 연휴가 좀 5일을 쉰다, 6일을 쉰다 이렇게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약정 휴일로 그날을 이제 다 휴일로 정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그 날들이 다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쉬지 못한다라는 아마 이제 신문 기사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휴일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유급 휴일,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유급 휴일로 이게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시행 시기는 좀 다르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서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이 다 유급 휴일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날들은 이제 달력상에 소위 말하는 빨간 글씨로 돼 있는 날들은 이제 다 유급휴일로 쉬게 됩니다. 이 유급휴일 중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급휴일, 법정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이에요. 매년 5월 1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일은 반드시 이제 쉬어야 되고 이날 근로를 한다라고 하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뭐 부여 조건이 없습니다. 매년 5월 1일은 다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부여 조건이 있습니다. 이 주휴일은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간 개근을 해야 돼요. 소정 근로일. 예를 들어서 A라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약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5일을 개근을 해야 됩니다. 5일을 다 나와야 돼요. 다. 그래서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이 주휴일이 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일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3일만 일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3일을 개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간을 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일주를 개근을 해야 주휴일을 부여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주차, 주휴 이것들이 이제 주휴일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관공서들이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주휴일을 일요일 날 많이 부여를 하는데 꼭 일요일에 부여를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주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대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일요일 날 쉬지 않죠. 주중에 쉽니다. 그것이 이제 주휴일을 부여를 하게 한 것으로 보는데 꼭 주일이 일요일에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그 아르바이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그 근로자들도 주휴일이 부여가 돼야 돼요. 이 주휴일은 일주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한테 부여가 되지만 큰 전제 조건이 일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한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주를 평균을 해서 4주 평균에서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씩 주 이틀을 2일을 근무를 하는 그러면 소정 근로 시간이 이제 16시간이 돼야 되겠죠. 이 근로자들도 주휴일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아르바이트 그 근로자들도 주휴일이 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제 주말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뭐 평일에 주휴일 하루를 부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례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를 해야 되고 하루 5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거나 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주에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일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주에 2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일을 같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 비례 원칙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휴일의 부여 방법은 여기에서 하루를 부여를 해야 되고 교대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연속으로 휴식을 부여를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주휴일은 주휴수당, 주차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죠. 이 주휴는 일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8시간을 부여를 해야 합니다. 일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 8시간을 부여를 해야 해요. 그래서 통상 이제 209시간이라는 그 소정근로 시간, 월 소정근로 시간이 209시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209시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라면 일주에 통상 근로자들이 이제 40시간을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루 8시간, 주 5일 하면 40시간. 그러면 40시간 실제 근로를 합니다. 거기에 주휴 8시간이 부여가 되죠. 유급으로 부여되는 시간 8시간. 그러면 일주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 48시간을 한 달의 주수로 곱합니다. 이 한 달의 주수는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4.345주가 됩니다. 한 달의 주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12개월을 그 일주일의 날수인 7일로 나누게 되면 한 달의 주수인 4.345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 48시간, 40시간에 주휴 8시간 곱하기 4.345를 하게 되면 약 209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한 달의 소정근로 시간이 이제 209시간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일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주휴를 8시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비례를 해서 부여를 하는데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20시간이다라고 하면 이제 소정 근로 시간에 비례를 합니다. 40시간인 근로자가 8시간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20시간인 근로자는 이제 몇 시간을 부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40분의 20 곱하기 8시간을 하면 4시간 부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30시간이다 라고 하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40분의 30 곱하기 8시간 하면 이제 6시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휴일은 부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일반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8시간이에요.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으로 돼 있고 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초과를 할 수도 있어요. 하게 돼도 그 가산수당이라는 게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계산할 때는 이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매일 10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라고 하면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인 10시간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휴일을 부여를 하는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시간 계산 방법이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 달라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근로 시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 주휴 시간은 8시간이에요. 8시간. 법정 근로 시간이 일일 8시간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죠. 일일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거는 이제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게 되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 근로가 아니라 법정 근로 시간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휴가에 관한 부분입니다.